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북한 정권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이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새해 들어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은 올해 의장국 캄보디아가 대표로 발표한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교 요구와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관심사를 고려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모든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이 주도하는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을 활용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고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새해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뒤 아세안이 우려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수교를 맺고 있는 아세안 9개 회원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북한인 문철명을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와는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세계뿐 아니라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건 국제사회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불안정한 북한 정권의 도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t poses a threat not only to our deployed forces in the region, not only to our regional allies, but beyond that. It pos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its provocations are broadly destabilizing. And so we know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share our concern.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동맹 국가들 그리고 유엔과 함께 계속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4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회의를 열었지만 규탄 성명 등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에 계속되는 침묵의 대가가 너무 크며 이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위협 행태를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의 지난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 행위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이는 지난 2017년 말 이후 최장거리 미사일 시험이자 한 달에 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규탄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알바니아, 브라질,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등 8개 이사국과 비이사국인 일본이 동참했습니다. 미국 주도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규탄 조치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 전 기자들에게 미국이 새로운 돌파구를 보기 원한다면 성의와 유연성을 더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데니얼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2일 하와이에서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3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영내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인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고 가시적 진전을 위해 반복적으로 북한과 관여에 나섰지만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미국 정부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일 양국과 긴밀한 접촉을 해왔고 이러한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향후 며칠 안에 추가적으로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에 대해 제재 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수정안으로 제기됐다가 최종안에서 빠졌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무력 시위를 벌이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이 최근 하원의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대북 제재 관련 조항입니다.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 이행을 압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의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 조항은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중국을 지목하면서 모든 국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등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을 압박하고 이런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과 정권의 핵 야망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처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게 북한과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대북 해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국과 중국 기업을 특정 겨냥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제휴사들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자들을 추방할 것을 중국과 중국 기업에 압박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김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국 법안 수정안을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세칙위가 이 수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의 이 같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법안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미국의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시도를 중국과 러시아가 저지하면서 나왔습니다. 이번 하원의 대중국 법안에는 영김 의원 외에도 4명의 하원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들의 위협을 다루는 조항을 대거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돼 북한 압박을 위한 의회 내 기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존속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이며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중국을 해결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4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화상으로 주최한 겨울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 수년간 중국이 보여준 소극적이고 암묵적인 행태가 북한 정권을 존속하게 한 유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 연료 등은 북한 경제의 생명선으로 이것이 없다면 북한 정권은 쉽게 무너질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제 미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를 중심에 두는 장기적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대 압박의 대북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북한의 핵을 없애는 해법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정책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용단을 내려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납북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하며 그래야 북한에도 밝은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본인 납북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1977년 13살의 나이에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요코타 타쿠야 씨는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5년간 북한은
메구미 씨에 대한 어떤 정보와 납치에 대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은 채 사실상 구속하면서 인질 외교를 벌이고 있다며 가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회장인 요코타 타쿠야 씨는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납치 피해자 전원을 돌려보낸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일본,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용단을 내려 납치와 인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강화하면서 인권 측면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도 한국인 납북 피해자들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하며 북한을 위해서가 아닌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